오늘은 연예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법과 언론, 그리고 소년 사건의 비밀이 한꺼번에 엉켜있는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 보도가 나오면서 단순한 구설을 넘어서 도대체 그 비공개 기록을 누가 어떻게 언론에 넘겼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며칠 전 한 연예 매체가 조진웅 씨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강력 사건에 연루돼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조진웅 씨는 사실상 은퇴를 시사하는 입장까지 내놓았고 여론은 크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소년법은 교화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과거 전력을 들춰내도 되느냐는 시각과 그래도 피해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애초에 비공개인 소년 사건 기록을 언론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 라는 점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꽤 의미심장한 가정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그걸 제보한 사람이 과거 사건에 연루됐던 공범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한 변호사는 방송에 나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 기록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되고 기록 열람도 아주 엄격하게 막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건의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그 기록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자체가 매우 좁은 범위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떠오르는 게 바로 소년법 제70조입니다. 이 조항은 한 줄로 요약하면 소년 사건에 대해 함부로 조회해주면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재판이나 수사, 군 관련 일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기관도 소년 사건 내용을 조회해주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년 시절의 기록은 어른이 됐을 때까지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건에 직접 연루됐던 사람이나 아주 제한된 관계자들 말고는 그 내용에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사건 번호를 알고 당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알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건과 함께 처분을 받은 누군가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하고 말이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구조를 알고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혹시 법원이나 관계기관 내부에서 누군가가 자료를 외부로 흘렸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그 요청에 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크지 않고 언론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민감한 자료를 받아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판결문이나 기록이 유출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유출한 기관이나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왔습니다. 소년 사건 기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남은 인생과 직결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소년법은 아예 조회에 응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번 사건이 더 뜨거워진 이유는 단순히 제보자가 누구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가 과연 공익을 위한 보도냐 아니면 한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보도냐라는 질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언론 역시 명예훼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조진웅 씨가 마치 형사 재판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형사 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형사 처분은 말 그대로 정과 기록으로 남는 형벌이고 소년 보호 처분은 성인이 되기 전 아이를 교화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입니다. 한 변호사는 이 점을 문제 삼으며 디스패치가 쓴 표현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소년 보호 처분을 마치 형사 유죄 판결처럼 보도했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평생 전과자처럼 기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당사자에게는 아주 크고도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 또 다른 법조인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명백한 허위 보도가 아니고 언론이 일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 절차를 거쳤다면 설령 명예훼손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이유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즉, 법원에서는 항상 표현의 자유 vs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저울질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게 됩니다. 소년 시절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의 과거를 성인이 된 뒤 어디까지 공개해도 될까? 이번 논쟁의 밑바닥에는 바로 이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분명히 교화와 제사회화입니다. 어릴 때의 잘못을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살게 하려는 법이 아니죠.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가해자가 유명인이 됐을 때 아무 말도 못하게 막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특히 성인이 된 뒤에도 비슷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과거의 기록이 공익적 경고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제사회화와 피해자 사회 구성원의 알 권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논쟁이 다소 복잡하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 이야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만 넓게 보면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가 실수했을 때 그 기록이 평생 따라다녀도 되는지, 또 반대로 누군가의 과거를 모른 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법이 정해놓은 비밀을 언론과 기관이 어디까지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소년 사건 기록이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 이런 정보가 흘러나와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법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유명인이니까 그 정도 검증은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보도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법이 지키려 했던 비밀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실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 사건 기록이 보도되면서 그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전달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에 연루됐던 공범 혹은 일부 관계자에 의한 제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와 기록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관계기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법은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경로로 자료가 유출되는지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더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셋째, 이번 보도는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 공익, 개인의 명예, 그리고 소년법의 취지가 한꺼번에 충돌한 사건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또 그 잘못이 평생 따라다니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법은 종종 냉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번 실수한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마음과 누군가의 상처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 논쟁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균형점이 어디인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이런 이슈를 함께 차분하게 따라가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